여러분, 제가 의사로 산 20년 동안 진료실에서 정말 수만 명의 환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평생 술, 담배 한 번 안 하고 오직 건강을 위해 채소만 드셨다는 분들도 참 많으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흑빛이 되어서 콩팥이 다 망가졌다는 진단을 받고는 제 앞에서 굵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몸에 좋다는 브로콜리만 매일 챙겨 먹었는데 왜 제 콩팥이 이 지경이 됐습니까? 하고 물으시는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참 미어집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72세 김 어르신의 사연입니다. 김 어르신은 등산도 좋아하시고 평소에 브로콜리가 항암에 최고라는 말을 들으신 후부터는 하루도 빠짐없이 식탁에 올리셨던 분이에요. 본인 스스로도 나는 참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며 자부심이 대단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 아침에 일어나면 눈가가 붓고 소변을 보면 변기 속 거품이 한참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는데 결국 계단을 오르다가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셔서 저희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액 속의 칼륨 수치가 6.0을 넘어서 심장 박동이 제멋대로 뛰고 있었고 콩팥 기능을 나타내는 여과율은 이미 정상인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김 어르신이 건강을 위해 매일 드셨던 그 브로콜리가 오히려 독이 되어 콩팥을 야금야금 녹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김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요, 만성 콩팥병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최근 10년 사이에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 3명 중 1명은 본인도 모르게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는 고위험군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70% 이상 망가지기 전까지는 우리 몸에 아무런 신호도 보내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김 어르신처럼 쓰러져서야 발견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특히 60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의 필터인 사구체 기능이 젊은 사람의 절반 수준으로 약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남들이 좋다고 하는 음식을 무턱대고 드시면 혈액 속에 위험한 노폐물이 쌓이면서 콩팥이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파괴되는 겁니다. 브로콜리는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뽑은 최고의 항암식품이지만 60대 이후의 신장에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 그리고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내 몸을 살리는 보약이 될 수도 있고 콩팥을 망가뜨리는 사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김 어르신을 3개월 만에 다시 건강하게 만든 그 비법을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절대로 안 되는 최악의 음식부터 신장을 다시 펄펄하게 살려주는 황금조합 3가지까지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만 제대로 아셔도 여러분의 콩팥 건강은 20년 전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 시작이라는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첫걸음이 됩니다. 댓글을 남기시면서 서로의 건강을 응원해 주시면 제게도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김 어르신의 콩팥을 그토록 괴롭혔던 그 음식들이 무엇인지 지금 바로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60세가 넘으셨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2가지 음식 조합은 오늘부터 식단에서 완전히 지우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아끼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멀쩡하던 여러분의 콩팥이 소리 없이 녹아내리는 것을 막기 위한 가장 강력한 생존 수칙입니다. 첫 번째로 당장 멈추셔야 할 것은 브로콜리를 초고추장에 찍어 드시는 습관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브로콜리 살짝 데쳐서 새콤달콤한 초고추장에 푹 찍어 드시는 게 최고의 건강식인 줄 아셨죠? 하지만 이건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 필터를 직접 가위로 오려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의학적으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시판 초고추장 속에는 액상과당이라는 아주 고약한 성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액상과당은 우리 혈액을 설탕물처럼 아주 끈적끈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맑은 물은 고운 체에 잘 걸러지지만 끈적한 조청은 체를 통과하기 힘들죠. 콩팥에 있는 미세한 거름망인 사구체가 이 끈적해진 피를 거르려다 보니 과부하가 걸리고 결국 필터가 찢어지는 겁니다. 특히 이 설탕 성분은 혈액 속에서 당독소라는 아주 끈적한 찌꺼기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마치 낡은 수도관 안에 들러붙는 녹처럼 콩팥의 미세 혈관벽에 딱딱하게 달라붙습니다. 혈관이 딱딱하게 굳으면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결국 콩팥 세포들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서서히 굶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어느 정도 버텨주지만 60세가 넘은 여러분의 혈관은 이런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트륨 문제도 심각합니다. 초고추장 딱 한 숟가락에 들어있는 소금 양이 하루 권장량의 4분의 1이나 됩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는데 우리 콩팥 혈관은 머리카락보다 가늘어서 높은 혈압을 견디지 못합니다. 60세가 넘으면 혈관이 이미 낡은 고무호스처럼 약해져 있는데 여기에 고혈압이라는 강한 수압을 보내면 혈관이 펑펑 터져나가는 겁니다. 그 상처 입은 자리에 흉터가 생기면 결국 콩팥은 피를 거르지 못하는 쓸모없는 장기가 되고 맙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조합은 바로 시금치입니다. 건강한 채소 2가지를 같이 먹으면 기운이 2배가 될 것 같지만 브로콜리와 시금치가 만나면 우리 몸속에서 날카로운 유리가루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요로결석이라는 끔찍한 고통의 씨앗이 됩니다. 이건 옥살산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시금치에도 아주 많고 브로콜리에도 들어있는 이 옥살산이 우리 몸속의 칼슘과 만나면 옥살산 칼슘이라는 아주 딱딱하고 날카로운 결정체를 만듭니다. 이게 소변으로 시원하게 빠져나가야 하는데 60세가 넘으면 목마름을 잘 못 느끼셔서 물을 적게 마시게 되죠. 그러면 소변이 진해지면서 이 결정체들이 서로 엉겨붙어 돌덩이가 됩니다. 이 돌덩이가 소변기를 타고 내려오면서 통로를 긁으면 그 고통은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옆구리를 누가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오고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게 다 이 때문입니다. 특히 60대 어르신들은 콩팥의 재생 능력이 떨어져 있어서 이런 돌이 한 번 생기면 콩팥 조직 자체가 깊게 손상되어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2가지만 오늘부터 끊으셔도 여러분 콩팥의 수명은 10년 이상 늘어납니다. 몸에 좋다고 믿었던 식습관이 내 몸을 망치고 있었다면 지금 바로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변에 브로콜리 건강하게 드신다고 자부하는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 계시죠? 그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버튼 한 번이 사랑하는 사람의 콩팥을 살리는 아주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정말 무서운 이야기 하나 더 해드려야겠습니다. 아침에 브로콜리 드시고 간식으로 바나나나 고구마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습관은 내 심장에 시한폭탄을 심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당장 이 조합을 멈추셔야 합니다. 건강 간식끼리 만났는데 왜 위험하냐고 물으신다면 그건 바로 칼륨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칼륨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나와 고구마 역시 칼륨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그 함량이 높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우리 콩팥은 이 넘쳐나는 칼륨을 밖으로 빼낼 힘이 없습니다. 젊을 때는 하수구가 뻥 뚫려 있어서 물이 금방 빠지지만 어르신들의 콩팥은 이미 낙엽이 쌓인 하수구처럼 처리 능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혈액 속에 칼륨이 너무 많이 쌓이면 우리 심장이 제멋대로 뛰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갑자기 손발에 힘이 쭉 빠지기도 하죠. 심장은 전기로 뛰는 기계와 같은데 칼륨이 너무 많아지면 이 전기 신호가 엉망이 되어서 어느 순간 심장이 멈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김 어르신이 응급실에 실려오셨을 때 바로 이 고칼륨 혈증 상태였습니다. 브로콜리와 바나나를 매일 드신 것이 심장을 멈추게 할 뻔한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만 하지는 마십시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콩팥을 다시 쌩쌩하게 살리고 항암 효과까지 20배 넘게 올려주는 황금조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조합은 브로콜리를 드실 때 겨자나 고추냉이를 소스로 활용하시는 겁니다. 앞으로는 초고추장은 멀리하시고 겨자 소스를 곁들이십시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암세포와 싸울 뿐만 아니라 콩팥의 염증을 막아주는 천하무적의 성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설포라판이 미로시나제라는 효소가 있어야만 우리 몸에서 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브로콜리를 살짝만 데쳐도 이 귀한 효소가 다 파괴되는데 이때 겨자나 고추냉이가 구세주가 됩니다. 겨자 속에는 이 효소가 아주 가득 들어 있어서 파괴된 브로콜리의 영양분을 다시 살려내 흡수율을 20배 이상 폭발적으로 높여줍니다. 콩팥을 지키고 암까지 예방하는 가장 똑똑한 방법이 바로 이 겨자 한 스푼에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황금조합은 양파입니다. 브로콜리를 드실 때 양파를 듬뿍 넣어서 함께 볶아 드십시오.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은 우리 콩팥의 미세혈관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콩팥은 사실상 거대한 혈관 덩어리입니다. 브로콜리의 항산화 성분과 양파의 혈관 강화 성분이 만나면 콩팥을 공격하는 나쁜 염증들을 싹 쓸어내버립니다. 60세가 넘으면 혈관이 좁아지고 약해지기 마련인데 이 조합이 여러분의 콩팥 혈관을 비단길처럼 매끄럽게 닦아줄 것입니다. 세 번째 황금조합은 사과식초입니다. 브로콜리 샐러드를 드실 때 드레싱으로 사과식초를 활용해 보십시오. 사과식초에 들어있는 유기산 성분은 콩팥 안에서 딱딱하게 뭉치려는 돌, 즉 요로결석을 부드럽게 녹여서 소변으로 배출해 줍니다. 아까 브로콜리와 시금치를 먹으면 돌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사과식초는 그 돌이 생기지 못하게 미리 청소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합만 바꿔도 음식은 약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겨자, 양파, 사과식초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콩팥은 다시 태어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정확하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아주 큰 에너지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제가 김어르신께 직접 짜드렸던 하루 일과표를 여러분께도 그대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아주 상세하게 짚어드릴게요. 먼저 아침입니다.
김어르신은 아침 6시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좋은 브로콜리를 고르는 것부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마트 가시면 봉우리가 아주 단단하고 색이 짙은 초록색인 것을 고르셔야 합니다. 노란색 꽃이 피기 시작한 건 이미 영양이 다 빠져나간 것이니 피하세요. 준비한 브로콜리는 씻는 법부터 다릅니다. 그릇에 물을 넉넉히 받아 브로콜리를 거꾸로 세워서 20분 정도 담가두세요. 그래야 꽉 닫혀있던 꽃봉오리가 열리면서 그 속에 숨어있던 먼지나 작은 벌레들이 싹 빠져나옵니다. 깨끗이 씻은 브로콜리를 한 입 크기로 잘라준 뒤에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이 나옵니다. 바로 2시간의 물 목욕입니다. 자른 브로콜리를 큰 그릇에 담고 미지근한 물을 가득 부어주세요. 그리고 최소 2시간 동안 그대로 두는 겁니다. 왜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그건 바로 브로콜리 속에 칼륨을 빼내기 위해서입니다. 칼륨은 물에 잘 녹는 성질이 있어서 이렇게 담가만 둬도 30%에서 50%가 물로 빠져나갑니다. 콩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이 과정이 생명줄과 같습니다. 2시간 뒤에 브로콜리만 건져내고 그 물은 절대로 드시지 말고 버리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오븐의 마법입니다. 찜기에 물을 끓이고 김이 오르면 브로콜리를 넣으세요. 그리고 정확히 5분 동안만 찌는 겁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 연구에 따르면 5분 동안 찔 때 항암 성분인 설포라판이 가장 많이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너무 오래 찌면 영양소가 다 파괴되니까 알람을 맞춰두시면 좋겠네요. 다 찐 브로콜리는 아까 말씀드린 겨자 소스에 찍어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겨자 소스에 찍은 브로콜리를 입에 넣으셨다면 평소보다 3배는 더 오래 씹으셔야 합니다. 최소 30번은 꼭꼭 씹어 드세요. 우리 입속의 침과 브로콜리가 만나서 섞여야만 항암 성분이 더 강력하게 깨어나고 콩팥을 보호하는 효소가 활성화됩니다. 대충 씹어 넘기면 그 귀한 영양분이 흡수되지 않고 그냥 배설될 뿐입니다. 점심 식사 때는 브로콜리 양파볶음을 추천합니다. 올리브유에 양파를 먼저 볶다가 아침에 쪄든 브로콜리를 넣고 1분만 살짝 더 볶아내면 끝입니다. 이때 밥은 현미보다 백미를 권해드립니다. 잡곡에는 칼륨과 인이 너무 많아서 어르신들의 콩팥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녁에는 가벼운 브로콜리 샐러드를 드세요. 사과 식초 1큰술과 올리브유를 섞은 드레싱을 뿌려 드시면 하루 종일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고 콩팥에 돌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 몇 가지만 해결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브로콜리를 녹즙이나 즙으로 갈아 마시면 안 되느냐고 묻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제 대답은 절대 안 됩니다. 즙으로 만들면 칼륨이 아주 농축된 상태가 됩니다. 한 컵만 마셔도 60대 어르신의 콩팥은 비명을 지르고 심장은 멈출 듯이 요동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반드시 데치거나 쪄서 씹어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약을 드시는 분들의 주의사항입니다. 만약 혈관이 막히지 않게 하는 와파린 같은 혈전 예방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브로콜리 양을 갑자기 늘리시면 안 됩니다. 브로콜리의 비타민 K 성분이 약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에 드시는 양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콩팥 검사는 어떻게 하는 게 정확할까요? 보통 건강검진에서 크레아티닌 수치를 보지만
60세가 넘으면 근육량이 적어서 이 검사만으로는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타틴 C라는 검사를 추가로 받아보시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근육량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콩팥이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려주는 지표거든요. 오늘 배운 이 루틴을 내일부터 바로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실천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댓글창에 실천이라는 두 글자나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긴 댓글 하나가 서로에게 큰 격려가 되고 끝까지 실천할 수 있는 끈기가 될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난 뒤 김어르신이 다시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그날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의 그 칙칙하고 어두웠던 얼굴빛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 건강하고 맑은 선홍빛 안색으로 변해지셨거든요. 진료실 의자에 앉으시기도 전에 김어르신은 먹는 방법 하나 바꿨을 뿐인데 아침마다 몸이 깃털처럼 가볍고 소변 거품도 싹싹 사라졌다며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실제로 혈액 검사 결과를 확인해 보니 저도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2.1까지 치솟아 당장 투석을 고민해야 했던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 범위인 1.2로 뚝 떨어져 있었고 콩팥의 필터 기능을 나타내는 사구체 여과율도 90 이상으로 아주 훌륭하게 회복되셨습니다. 6.0을 넘나들며 심장을 위협하던 칼륨 수치 역시 4.5로 아주 안정적인 상태였습니다. 김어르신이 90일 동안 실천하신 것은 제가 알려드린 브로콜리 식사법 딱 3가지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콩팥은 한 번 망가지기 어렵다고들 하지만 김어르신의 사례처럼 초기 단계에서 올바른 식습관만 갖춘다면 얼마든지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인 콩팥이 제 기능을 다하도록 여러분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딱 3줄로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브로콜리를 드실 때 초고추장이나 시금치, 그리고 바나나와 고구마 같은 고칼륨 간식은 반드시 피하십시오. 둘째, 브로콜리의 항암 효과를 극대화하고 콩팥을 지키려면 겨자나 양파, 그리고 사과 식초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셋째, 조리 전에는 반드시 2시간 동안 물에 담가 칼륨을 빼내고 찜기에서 딱 5분만 쪄서 드시는 5분의 마법을 기억하십시오. 이 3가지만 잘 지키셔도 여러분의 콩팥은 100세까지 튼튼하게 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들이 하나둘 쌓여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입니다. 어제까지의 잘못된 습관은 잊어버리시고 오늘부터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새로운 건강을 쌓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변에 평소 브로콜리를 즐겨 드시는 친구분들이나 친척분들께 이 영상을 꼭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콩팥을 살리는 기적 같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창에 오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라든지 혹은 가족들에게도 알려주겠습니다 라는 다짐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정성 어린 댓글 하나하나가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연구하고 전달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건강한 90일이 시작되었습니다. 3개월 뒤에는 여러분도 김어르신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기쁜 소식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병원 신세 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팔팔하게 건강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